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원평 꼭지 하나 골랐는데, 사실은 뭐 경제 이야기인데 뭐 정치하고 경제는 밀접한 또 관계가 있고, 정치를 또 세계로 확대하면 외교고, 또 외교의 가장 어떤 극단적인 수단이 또 전쟁이고, 뭐 사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논평 꼭지를 한번 골라봤고, 그 달러에 대한 어떤 반발 움직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거죠. 근데 사실 많이 노출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한데, 예. 전쟁을 위해서 뭐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근대 1900 뭐 어떻게 보면 이제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떤 동인이 작동을 해서 전쟁으로 이어진 거니까, 전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1900년 이후부터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1900년대 초반, 즉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서구가 모든 것을 독점할 때죠. 뭐 현격한 우위에 있었죠, 동양보다. 그들이 그들의 서구 문명의 한계를 좀 느끼든, 그래서 동양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뭐 그런 노력조차도 사실 없어진 상황에서 골만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침 스푸트니크에 시의적절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오늘 기사입니다. 네.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방향을 하나 도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즉, 우리가 지금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있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고, 또 남북한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또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긴장도 고조되어 있죠. 타이완이라는 매개체를 사이에 두고. 그렇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또 북미 간에는 또 종전협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북미 간의 문제냐. 예전에는 북미 간의 문제였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각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수많은 영향들의 전체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히 중요한 요인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라는 말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전 세계의 기준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확보한 권리죠. 권리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00년 넘어들면서부터 약간 경제 위기를 몇 번 거치면서 조금 뭐랄까 농한 느낌이 들죠. 과한 느낌. 그런 느낌을 들고 있던 차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뭐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게 있으면 미국이 사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 IMF를 포함해서 저 멀리 있는 나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장난을 쳤을 수 있지만, 어려운 나라들로 가면 그게 사람 목숨이 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절망하고. 그런 데 대해서 미국이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건 천재지변과 같은 거예요. 천재지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세력이 부상을 하면서 그들의 경제권이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지렛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달러 야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스푸트니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한두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유럽에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대충 한 트렌드다 굳어진. 단지 이제 스푸트니크가 러시아의 언론으로서 미국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기사를 실는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가 이번에 이런 결론을 도출하면서 인용한 부분은 유라이존 SLJ라는 돈놀이 해주는 기관이죠. 뭐 멋지게 이야기하면 애시트 매니지먼트, 뭐 돈놀이 해주는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2022년 한 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맞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기축통화의 지위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벌어졌던 미국이 이제 달러의 지위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평균 치보다 10배 이상 컸다. 대폭락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 통화의 지위가 달러의 지위가 작년 한 해 동안 폭락했다. 우리 주식시장 폭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의 지위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걸로 세계를 경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 달러의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군사적 행동은 전쟁이죠. 예. 자, 이 유라이조는 영국하고 웨일즈에 있고 주로 유럽 시장을 바탕으로 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놀려서 이익을 만든 다음에 이제 갈라먹는 그런 거잖아요. 예. 자, 이 자료를 보면은 2003년에 아마 관련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 중에 제 예전에 제가 접했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뭐 외환은행도 있고 하지만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통화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가면 다 바꿀 수 있잖아요. 태국 돈도 바꾸고 태국 여행 간다면 중국 돈도 바꾸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비율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게 독보적이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를 수입한다거나 뭐 LNG를 수입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달러를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기축통화라는 것이고 달러의 힘이라는 거죠. 자, 그게 2003년에는 전 세계 평균 71%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로 채워져 있었는데 가치 기준으로 2021년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2003년에 71%였다가 2021년으로 넘어오면 그게 55%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완만히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 자그마치 8%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자, 지난 20년간은 1년에 예를 들어서 1% 미만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8% 빠진 것은 그래서 지난 20년 연평균에 10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찾아보면 되고 또 그게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달러의 현재 상황을 잘 가늠해 보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느낌만 받으셔도 오늘은 영상을 보시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인데 이때는 작년인가 7월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방문한 의도도 상당히 궁금했죠.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진이고 최근에 이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미국의 금융 제재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달러권에서 밀어냈잖아요. 그 결제 시스템에서 밀어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이란이 있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그런 제재를 받은 지가 뭐 수십 년 이상 됐을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는 못하죠. 예. 세계 경제의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미국과 준하거나 미국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누가 1등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나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심스러운 데이터예요. 항상 미국이 1등으로 나오고 있죠. 예. 미국이 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거 보면은.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의 기조는 튼튼하다.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는 원래는 재무장관이 언급할 이유조차 없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다 자국의 달러가 최고죠. 예.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불안감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슬라이드를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미국의 위기는 상당하겠다.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제재를 여기저기를 하다 보니까 제재받는 국가들이 자기들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국제적인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걸 팔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더더욱 더 그렇죠. 요즘에 와서 사고 팔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각각의 나라들이 제재 국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면서 살 길을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미국에 기대지 않더라도 중국의 기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 중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가운데서 다 다리를 놔주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패권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중국이 지면 미국의 패권은 유지가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지면 중국이 패권을 가져간다, 이런 논리가 뒤에 숨어 있어요,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다극화돼요. 각 지역별로 다극화되고, 그 다극화된 지역들에서 서로 협의체하는 방식으로 훨씬 민주적으로 바뀔 거예요, 전 세계가 운영되는 방법이. 예. 그래서 중국이 그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미국의 오류예요. 미국의 이제 프로파간다가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미국 아니면 저런 나라가 미국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봐봐.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 봐봐. 되겠나? 이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공포심인데, 사실 중국이 취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다극화되는 세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쪽에 꽉 조여져 있던 것을 여러 묶음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사실은 미국이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그런 걸 뛰어넘는, 사실 그런 기초적인 역량은 미국이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지금 경제적인 부분까지 크게 걸려 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미국한테는. 대안을 모색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절대 안 돼요, 미국은. 자, 그래서 그 금융 제재라는 게 뭐냐, 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란하고 이슈가 있죠. 원유 대금 우리나라 70억 달러, 지금 하면 얼마입니까? 10억 달러 하면 8조, 9조 되는 돈이죠. 이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이것이 달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미국이 한국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월권 행위예요. 돈은 미국 돈이지만 돈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도둑놈이 내 돈을 훔쳐가면 그 도둑놈은 그 돈을 가지고 딴 데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죠. 돌아야 되는 거죠. 돌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달러를 쓰지 마라, 이거가 극히 불합리하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불합리하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은 미국이 힘이 워낙 세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완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출구만 있다면 이거는 금방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 전쟁을 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싶은 거죠. 내 물건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만든 돈을 잘린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출구가 생겼다, 중국이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같은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취합을 했어요. 취합을 해서 이런 데 연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현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죄송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고, 거기에 견줄 만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경제적 미국의 독재고 달러의 독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마음껏 휘둘렀으니까. 예. 자, 미국의 정치는 민주정치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전 세계 경제의 경영은 독재에 가까웠다. 그건 부인하기는 어렵죠. 자, 먼저 그 움직임을 이제 이 기사가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 드리는 겁니다. 일단 러시아와 늘어난 무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례 1이에요. 당연하죠. 러시아는 지금 금융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대신에 중국과의 거래. 러시아에 많은 LNG가 중국에 팔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석유도 그럴 거예요. 미국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들이 거래를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로 한다. 미국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함 이야기한 적이 있죠. 미국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금융 제재를 자꾸 하면은 달러의 지위가 자꾸 약해진다. 그거는 쉽게 찾아도 그 데이터 금방 나옵니다. 전 세계 거래량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있는 금융 제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달러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그게 2022년 작년에 대폭락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전 세계가.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엄청 신경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자,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가 약화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 움직임 하나만 갖고도 미국이 위태위태 할 수 있어요. 러시아도 세계 10위권 내에, 우리하고 거의 이제 GDP로 보자면은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면 비슷해요.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몇몇 나라를 빼고는 절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어요. 그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죠. 남미도 그렇지 않다고, 아프리카도 그렇지 않다고, 중동도 그렇지 않다고.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도 몇몇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단지 힘에 눌려 있을 따름이에요. 달러랑 같아요.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 삐져나와요. 예, 그게 삐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레이시아는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가 세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동하고 서방권하고 연결되는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나라예요. 말레이시아가. 예, 그래서 우리도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작업이라는 뜻이. 이게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중국과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 여기서 들어본 말이죠.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그게 IMF예요. 예, 우리 IMF 시기 지나갔었잖아요. 돈 빌리고 험한 일 겪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를 만들기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세안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동 국가와 연결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두 나라 간에 링깃, 말레이시아 통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으로 무역을 추진한다. 이것이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덧붙였죠. 더 이상 달러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는 IMF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구죠. 달러의 완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걸 혼내주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이런 형태로 드러났다. 예. 자, 이거는 다 아세안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 그리고 러시아, 이란은 같이 지금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고,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면 상당히 재미있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암호화폐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 암호화폐의 문제도 뭐냐면은, 그게 달러의 대안이다. 기존의 신용화폐의 대안. 신용화폐가 지금 뭐랄까, 막 썩어 문드러진 지는 오래됐죠. 예,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다 좀 전에도 아시아판 IMF 이야기가 나오고 다 그러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지금 축적되어 있고 위험 수위까지 올라간 거고 좀 간당간당하잖아요. 그게 달러가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그래서 나의 소중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 그게 그게 쌓여 모여진 한 국가의 자산이 그런 것에 장난에 의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고, 암호화폐도 그거의 신용화폐의 한 대안으로서 지금 제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불안정하죠. 자, 그것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 러시아하고 이란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의 그 어떤 효용성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과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존의 종이화폐의 대안으로서 부상할 수 있다. 왜? 거래가 훨씬 손쉬우니까. 실제 금을 갖고 다니면서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실물을 갖고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금하고 연동된 암호화폐. 자, 그 이름도 의미심장이에요. 코인은 아실 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안정된 코인. 자, 그 말은 달러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불안하다. 내 전재산을 달러로 갖고 있으면 달러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변곡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해서 이걸로 하자. 예.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제거됐죠. 예. 이 사람이 그때 추진했던 것이 되게 이제 아랍 민족주의자였어. 그때는 미국이 아랍의 지배력이 거대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러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우리의 원유를 우리 땅에서 퍼다가 파는데 왜 달러로 거래해야 되느냐? 왜 그게 목을 매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우리끼리 거래할 수 있는 진짜 돈.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는 그때 금화를 제안했었죠. 그래서 그게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도전적인 메시지로 들렸고, 그게 가다피 축출의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카다피가 주창했던 그 아랍의 금화 이야기는. 예. 자, 한 국가의 지도자의 목숨을 날릴 정도의 그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예? 각국이 자기들끼리 거래한다는 게 달러를 안 하고, 그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달러를 안 쓰겠다. 우리끼리 거래할 때는 우리 돈으로 하자.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돌변된 거 보십시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로 하겠다. 이름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놀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이만큼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 자, 거기다가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각각의, 아까 보면 이제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중국하고 러시아, 또 러시아하고 이란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중국이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하고 화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준비 모임을 내년에 중국에서 하자. 유럽의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움직임을 제안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 이래 되면 중국하고 아랍 전체가 옛날 카다피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국이 전부 위안화로 그래 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 화폐로 너희들이 의논해서 너희 지역 화폐를 해, 쉽게 말해서. 왜냐면 걔들끼리 친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화를 해. 그거하고 뭐 위안하고 연동하고 위안화도 같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 이 정도로 되겠죠. 위안화로만 거래해야 돼. 그게 이때까지 미국이 이제 뭐랄까 불안감을 조성해 왔던 거죠. 그냥 달러만 썼어야 되고, 저항하면 죽음이고. 근데 중국이, 미국도 믿겠지만 중국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면 더 살벌하게 할 걸, 우리보다. 응? 그거 되게 폭력적인 제안이죠. 근데 중국이 의외의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큰 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란하고 또 러시아는 저렇게 연결돼 있고, 또 말레이시아는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다 붙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위안화의 독점 체제로 가지는 않겠지만 연동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에 불편했는데 이때까지는 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순간에 후룩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점식으로 흩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미국은 무시무시한 거죠. 식은땀이 줄줄줄 흐를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렇고 우리가 남미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DW라고 하면 이제 독일의 언론이죠. 금년 1월 24일 보도인데, 뭐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공동화폐를 하자. 왜 우리는 미국의 뒷마당으로서 미국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인데, 사실은 왜 우리가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 왜 달러를 왜 쓰나?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서로 붙은 나라고 남미의 주도국 두 국가인데 왜 우리끼리 거래할 때도 달러를 써야 되냐?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서로의 신뢰가 필요하죠, 두 나라 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 공동화폐를. 그게 유로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로화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유로화 같은 개념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라는 축으로. 그렇지만 중국은 그 위안화만을 쓰라고 강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따라오죠. 이게 세상이 지금 격동기를 맞이했다는 조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조짐이죠. 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 돼요.
우리 뭐가 많이 끼었구나라고. 자, 이렇게 됐고, 그와 동시에 브라질은 또 이게 또 한두 달 전의 이야기죠. 중국하고 이런 또 협정을 맺었죠. 중국하고 무역할 때 달러 안 쓰고 위안화 사겠다고. 네, 그렇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공동 통화, 그리고 그들이 중국과 위안화로 또 거래하고, 중국은 또 중동 지역의 화폐랑 거래하고, 또 말레이시아랑 거래하고, 또 러시아랑 거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자꾸 붙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그게 발을 더 얹는 거예요. 그게 효용성이 검증만 되면 물론 어드밴티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실현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미국한테는 악몽이죠. 정말로.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축 통화는 달러로만 하는 기축 통화가 아니고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위안화가 아니에요. 현재 가장 큰 덩치죠. 그래서 통화 바스켓 기반을 둔다. 이거는 지금 전체 다 신용화폐잖아요. 통화 바스켓이라는 것은 아마 금융 쪽에서는 많이, 외환 쪽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외환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70만 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고, 뭐 20만 원을 위안화로 가지고 있고, 10만 원은 뭐 루블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기타 합쳐서 이런 건데, 그 나라의 경제 규모별로 해가지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전체 기축 통화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 가치는 이런 밑에 거기에 참여한 통화의 신뢰성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그 기축 통화 한 나라가 너무 자기 돈을 갖고 장난을 치게 되면 그 기축 통화의 전체를 위협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달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안화가 그렇게 되길 전 세계는 바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달러에서 위안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제재 조치가 들어간 컨셉이다. 예.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합의를 하고 괜찮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뭐 AIIB 같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오늘 보시는 말씀만 드린 것만 해도 남미는 남미대로, 또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또 아프리카는 또 따라오겠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단일 화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죽기보다 싫은 장면일 거예요, 보기가. 예. 특히 바이든은 자기 임기 중에 이런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지 뭐 대만을 사이에 두고 군사 문제, 또 뭐 북미 간에는 ICBM을 통해서 핵 위협, 이거 더하기 이런 압박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도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대안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군사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클 수 있다고. 북한은 이때까지는 군사적인 요인이 큰 국가였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이 저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요인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북한과 관련 사안에 있어서. 네. 자, 작년 7월 19일 날 이제 미 재무장관이 우리를 방문해서 LG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공급망 다변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때가 재밌었을 때예요. 7월 달에 예상치 못한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예상치 못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자, 이때가 뭐냐? 전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던 시기, 한 달 이상. 그래서 미국이 이때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우크라이나전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 쪽으로 확 몰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오면서 북한과의 그 밀어놨던 치워놨던 그 종전협정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 두 가지를 다 저울질하고 있던 때고, 이런 옐런의 방문은 그런 준비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 이때 뭐 제가 최근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별로니까. 예. 그때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와서 공급망 다변화 이야기를 한 거는 북한이 가지는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달러는 용처를 늘려야 돼요. 용처를.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상상입니다. 북한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평양 앞바다에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된다. 엄청난 돈을 무조건 넣으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바로 돈이 남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래서 엄청난 경제가 커진다. 예. 기존의 중동의 버금가는 뭐랄까 경제력이 거기서 짧은 기간 10년, 20년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을 위안화로 할 것이냐, 들어간 투자되는 돈이, 아니면 미국의 달러가 거기 들어가서 그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또 지금 오늘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전 세상에 경제가 커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이유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한 방 더 맞았잖아요. 돈은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늘어난 만큼 경제가 커져야 되는데 경제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의 발견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발견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미국한테는. 절체절명이죠. 반드시 확보해야 되죠. 그걸 달러로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거기가 북미 종전협정이 미국한테는 중요한 카드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거기다가 달러로 북한이 가게 되면 위안화를 막을 수 있잖아요. 자, 북한이 아직 그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미국과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달러의 경제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일단 시작이 되면은 중국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군사적 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이미 북한이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죠. 예, 북미 간에 수교를 하더라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남한이 미군에 주둔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북한은 적이 있어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미가 수교가에서 수교를 하면 자기들이 뭐랄까 휴전 협정의 당사자들이잖아요. 이 군이 한반도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용인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적 블록에다가 군사적 블록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의 최전선에서 미국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인 카드죠. 그것을 우리가 가운데서 다리를 놔준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털어진 거 없어요. 기본적인 털이. 오히려 미국의 관심사는 더 올라간 거죠. 이 상황에. 그 작년에 가을에 한껏 부풀어 올랐었죠. 이게 미국 중간선거 전에. 근데 지금 다시 부풀어 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 대선 전에. 자, 그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있다. 며칠 뒤에. 그런 거죠, 지금. 예. 자, 그런 게 눈치가 되게 빠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지금 그 눈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돈이 될 만한 데를 미리 가서 선점하고 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북한은 수교국인데 재작년에 이게 노출이 됐죠. 서로 항상 친서를 주고받는데 이때는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예. 그래서 영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때는. 북한도 거기를 받아줬어요. 왜? 이때 21년 말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거의 다다를 것으로 양측이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때 우크라이나전이 개시가 되면서 미국이 발을 빼서 어그러진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여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배팅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왔던 시기에 비슷한 같은 7월이죠. 예. 주한 영국 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영국을 보면 돼요. 영국을. 예. 자, 이렇게 되면 북미 종전협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라는 그런 가치 정도만 있느냐? 아이고, 여기 큰 종기가 있었는데 그 종기를 하나 잘 수술해서 해결하자. 그 정도 요인이냐? 북미 종전협정이 처음에는 그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 가치가 더 올라갔다. 북한의 몸값이 올라갔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달러의 투자처,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대안으로.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
베트남보다 훨씬 잠재력이 크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군사적인 방어막까지 같이 되면서 위험 요인이 제거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남한 정부와 갈등 요인이 있죠. 거꾸로. 예.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안타까움은 남한 정부의 뭐 입장을 섬세하게 살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이 정도 보면은. 예. 딸려가 죽을 만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줘야 돼요. 지금 그런 세계가 좀 이제 단극화 체계에서 다극화 체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분단의 마지막 국가잖아요. 이미 이제 전전 세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한반도거든요. 그걸 치유하는 메시지가 지금 어디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미국이 그걸 자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당사자니까 거기에. 예. 그리고 세계가 그걸 원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 북한은 지금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미국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어요. 미국이 수명을 늘리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게 그 역할을, 다양한 역할, 그것도 핵심적인 역할, 그 각각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다른 걸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